3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에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시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도 반등. 그런데 금요일에 이 에너지와 오늘의 에너지가 상당히 좀 다르죠. 오늘은 나란히 게다가 상승 종목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인데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라면은 사실 지금 단계까지로 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완전히 예측하는 건 사실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낙폭을 좀 세게 보여줬던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의 영역과 또는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의 영역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속성을 좀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고, 지속성을 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주 초반부 이제 월화 수 정도까지의 시장이 안정화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증시만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라면 다소 괜찮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는 고환율 속,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는 측면 속에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특히 금리 인하 수혜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바이오 섹터, 그리고 고환율 속 수출 지향형 섹터들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방산, 조선 같은 섹터에서 대체적으로 시세가 나왔고, 이 외에는 정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이런 측면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까지 기조들, 좋았던 애들만 좋고 안 좋은 애들은 계속 안 좋은 기조가 유지되는가를 보면은 오늘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반등이 좀 나와줬고, 그 안에서는 사실 이전에 상승했던 2차 전지 쪽에서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뭐랄까 증시의 전반적인 밸런스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오늘 하루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징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FOMC가 이제 목요일이면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되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나올 거라고 시장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코멘트는 뭐냐면, 증시에서 지금 민감도를 여러 차례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고용이라든지 또는 GDP라든지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건 특별히 고용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고용은 다소 꺾인 측면을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 마찬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지점은 이제 지난주에 GDP가 잘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나빠지고 있지만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점을 FOMC가 지금까지 해석은 고용을 중심으로 두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지점이 변경점이 있을 것인가가 아무래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 3포인트에서도 열심히 말씀드렸던 거는 증시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안 좋은 시장이 바뀔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중요 장치 중에 하나가 고정적인 일정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저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해리스 등장 이전에 이제 트럼프의 피습 사건 이후로 해서 시장은 대체적으로 테마 장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테마 장세가 들어가면서 제가 좀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애들을 들고 있는데, 좋은 애들이 조금 존중받는다고 해서 이런 테마주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우크라 재건주라든지 또는 해리스 하면은 대마 관련주들 또는 낙태 관련주들, 이런 쪽에 수급이 좀 몰리게 되면서 테마 장세가 좀 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지점 한번 같이 체크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지난주 증시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던 게 테마주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갤럭시아 SM이라든지 여기 같이 볼 수 있는 게 갤럭시아 머니트리,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이런 쪽으로 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수의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 얘네들이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한 경우가 많고 상승분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탄력 자체는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몰리는 것도 다소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우크라 재건주들이 있죠. 히림이라든지 유신 또는 여기서 제가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쪽이 이제 우크라 재건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 중심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트레이딩 정도 가능한 거는 현대건설기계나 HD 현대인프라코어라고 제가 중심을 말씀드렸고 이외에는 포지션 변경하는 걸 제가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점은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이쪽에서의 수급은 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 지점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실적 시즌이 돌입되는 지난주 말부터 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오늘부터 해서 안정세가 좀 또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거를 당연하겠지만 고환율 속 수혜주들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상승세가 많이 유지가 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수주 소식이 있었던 그리고 실적은 다소 안 좋았지만 그다지 밀리지 않는 LIG 넥슨도 있고요. 여기에 제가 이 세 개를 3 톱으로 해서 얘네만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한국항공우주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모멘텀이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지금 제가 이 종목들을 얘기 드린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편입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자리에서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 홀딩하는 전략이 다소 유효하고 중요한 건 LIG 넥스원처럼 실적이 다소 좀 꺾였다고 평가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방으로 좀 더 이동하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전략을 보여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새롭게 들어온 게 지금 한국항공우주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한국항공우주도 좋은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 조선입니다. 조선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중심에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 HD 붙은 애들이 중심주가 되고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HD 3종 세트가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이끌고 있고 따라가고 있던 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제 하나오션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코멘트 드릴 수 있는 게 오늘도 홀딩입니다. 저는 나쁠 게 별로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좋은 점이 좋은 점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증시는 보게 되면은 안 좋은 기업이 보통 악재가 연속으로 터집니다. 좋은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좋은 소식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해도 된다는 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수익 실현은 언제 하냐면 이미 제가 이 조선주들을 강조드린 게 이제 4월 초쯤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꺾일 때 팔아도 무방합니다. 이게 지금 꺾이는 지점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 홀딩해도 된다는 관점으로 이 종목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전방적인 내용에서 지금 안정화되는 지점들 그 중심에 지금 실적 발표가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게 고환율 속 수출 기업들이고 그 중에서 유달리 강한 게 지금 방산이랑 조선이거든요. 이 점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코멘트로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조선 오늘도 강한데 그대로 또 홀딩 의견과 함께 미국의 대선 테마주들도 같이 봐주시네요. 다음으로는요 오늘장 새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테마 하나 보겠습니다. 한 달 만인 것 같은데요. 대왕고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동해 시추 관련해서 아람코가 참여한다, 애니가 참여한다 이런 뉴스들이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인데요. 한국가스공사가 거래를 동반하면서 급등의 필두에 서 있습니다. 앞서 1차적으로 보여줬던 그때와 같은 시세를 기대해봐도 될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제로 처음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섰을 때도 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얘네는 계속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시추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고 매출로까지 연계되려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인즉슨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게 수치화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치화까지 기다리는 거는 의미 자체가 퇴색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은 모멘텀이 딱 터질 때 매도를 하고 눌려주면 또 사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근거가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자체가 이게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딱딱딱 나와져 있어요. 일단 지금 화두가 되는 거는 해외 기업에 이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람코, 애니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해당 기업들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별로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은 해당 기업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특히 여와 야에서 굉장히 왈가왈부 많이 되는 지금 지점에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추진력 자체의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영향이 줄 정도의 의견은 없고 다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지점이 이 모멘텀이 끊이지 않는 지점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일정이 이제 8월에는 투자 유치하고 나서 주관사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주관사가 정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해외 투자 은행이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랬을 때 모멘텀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추선을 띄우는 지점 12월이 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 지점들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에서는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탐사 시추를 개시하는 거는 이제 1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추를 하고 나서 데이터 분석하는 게 3월 정도, 그리고 6월 정도 되면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의 지금 초반기 흐름 자체는 내년 6월까지는 당연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 그 중심에는 종목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오늘도 강하게 올라줬던 거는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가스공사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 기업이죠. 이 두 개의 기업이 모멘텀을 주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시세를 주도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종목이 껴있는 애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그만큼 프로젝트 단위도 크고 실제로 수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엮여있는 테마 자체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애들이 많이 들어있죠.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한선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성밸브라든지 동양철관, 넥스틸 이런 기업들이 보통 올라오고 페인트 기업이나 이쪽도 만약에 테마색이 좀 더 짙어지는 시장이 되면 같이 수급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정도 종목만 제가 브리핑을 드릴 건데 결국 모멘텀의 중심에 있는 거는 이 포스코 인터와 한국가스공사가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의 움직임이 다소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는 지점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이런 지점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이 두 개의 종목이 같이 상승을 만들어내는 날 또는 동반 갭 상승을 만들어내는 날 이렇게 좀 기술적인 위치에서의 변동성이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브리핑도 드렸고 중심주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종목들을 컨택하셔서 뷰를 보셔도 되겠지만 난이도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다소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 위주로 컨택을 해서 트레이딩 뷰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내년 6월까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해당 섹터에 있는 좀 특이점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테마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일정들을 쭉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쭉 정리를 해놓고 일정 나오기 전에 샀다가 일정이라는 그 재료 노출이 되기 직전에 좀 오르면 수익 실현했다가 이렇게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수치가 찍히는 어떤 모멘텀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테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 펀더멘털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적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모멘텀 플레이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뜨거워지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금융주들 오늘도 52주 신고가에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그런 주주 친화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밸류 프로그램도 다시 봐야 되나요? 네, 밸류 프로그램은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처음 코멘트를 드렸을 때만 해도 아무래도 구체화되는 내용, 가시권하는 내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제가 두 개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당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세제 혜택처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리스크를 짊어질 거냐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재를 한다라는 거죠. 룰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이 두 개의 지점에서의 내용이 가시권에 들어올수록 좀 더 고도화된 밸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채찍보다는 당근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금융주들 중에서 이제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까지 해서 얘네들이 지금 증시의 상방
금융주들의 상방 이동을 좀 이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2월에 이 밸류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많았고, 또 지주사들도 있었고요. 이 금융주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생명,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처럼 보험 관련주들, 증권 관련 종목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 금융주들 중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애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빠지던지 제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가장 큰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주인이 또렷하지 않아야 돼요. 뭐냐면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로 이제 오너가 이제 보통 정부거나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밸류 프로그램을 편하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주주를 위한 정책을 피는 게 굉장히 원활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단계에서 따라가다 멈춘 애들이 삼성생명이라든지 한화생명, 뭐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이쪽을 보겠습니다. 다소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데 좀 밋밋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는가를 보게 되면은 주인이 있어요, 이쪽은. 무슨 말이냐? 필요한 측면이 뭐냐면 주주를 위한 게 되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지금은 주주를 위한 거를 하지 않아야 대주주를 위한 방식이 됩니다. 뭐냐면 상충적인 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밸류 프로그램의 방향 중에 하나는 대주주의 이익과 일반 소액주주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정부의 개정안이거든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분리과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주주가 받는 이 배당을 하는 게 손해인 구조를 소액주주들은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좋은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지점을 좀 깨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대주주도 배당해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거였거든요. 물론 이거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당 야당의 합의점이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밸류 프로그램이 좀 더 고도화가 된다라면 이런 일반적인 금융주들, 보험주들이라든지 증권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이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대할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못 쫓아오고 있는 게 과거에는 좋아하는 지금 KT라든지 LG, SK, 자, SK, 삼성물산, 지주사들입니다.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 줬을 때는 똑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배당 많이 하면 대주주가 손해겠는 대로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 주가 부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주사들도 지금 개정안이 나온 시점에서 반응도가 좀씩 나오고 있죠. 상승으로 최근에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실제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높다라고 봤을 때 다음 출발 자체를 지금의 금융주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겠다. 밸류 프로그램의 본질에 맞는 종목들, 특히 지금 제가 불러드린 종목들 다 저PBR 주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한 배 정도까지 가는 거를 좀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게 지금의 의견이고, 이거는 이제 배당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또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정은 어느 정도로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 가지 좀 포인트, 이 부분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저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네, 바로 전략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그 연초에 올라갔던 거는 다른 금융사들이랑 마찬가지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후반부는 미미했습니다. 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배당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대주주가 손해보는 구조로 가면은 기업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이게 해소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해소가 될 경우에는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 같은 부분도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컨센치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컨센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지점, 이것도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1,000억 이상의 단위로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더 고도화가 된다라면 삼성생명이 우선적으로 먼저 반응할 후발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볼게요. 매수는 이제 오늘 종가 이하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목표가 주십니다. 삼성생명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한 2% 정도 오른 가격 96,50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0만 5천 원 설정됐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알아봤습니다.